속보. 지난 주말 베텐 게스트 최초 넉살 결혼. 축가는 성시경, 건배사는 신동엽. 화려한 하객 라인업 자랑. 안녕하세요. 2022년 9월 26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넉살 까데호 당신께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지난 주말 베텐 게스트 최초 넉살 결혼. 축가는 성시경, 건배사는 신동엽. 화려한 하객 라인업 자랑이었습니다. 지난 24일 토요일 베텐의 게스트 넉살 씨가 성실한 그녀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사진이 SNS를 통해서 퍼졌는데 하객 라인업이 대단하더군요. 신동엽, 태연, 키, 입 짧은 햇님, 한해, 붐. 놀라운 토요일 팀부터 박재범, 염따, 던밀스, 로꼬, 디플로, 코드쿤스트 등 힙합 라인, 양세찬, 송지효, 위너, 강승윤 씨 같은 연예인 라인 등 연예인들이 정말 총출동한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축가는 성시경 씨가 두 사람을 불렀고 신동엽 씨가 축사와 함께 건배사를 하면서 자리를 빛냈습니다. 초대석처럼 테이블별로 팀 이름이 있었습니다. 놀토팀 있고 온앤오프 팀 있고 이런 식으로 배성재 텐 팀도 따로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 못해가지고 이거 정말 태어나서 가장 미안한 불참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베텐 팀은 PD, 작가들이 대표로 갔고 또 이종범 작가와 유지혜 씨까지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말년, 주호민 작가는 해외 촬영, 정용국 씨는 가게 지켜야 되고 박문성 해설위원과 윤태진 씨는 다른 스케줄, 저도 다른 스케줄이었습니다. 베텐 제작진이 베텐 팀이라고 하면서 넉살 부모님께 인사를 올리니까 넉머님께서 메인 작가의 손을 덥석 잡으면서 커피 잘 마시고 있어요 라고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축사 순서에서 넉살 아버님께서 축사를 하셨는데 축사 첫 마디가 배성재 씨, 아내가 매번 커피 쿠폰 챙겨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이 자리를 빌려 꼭 해달라고 했다라고 하셔서 축사 일성, 축사의 첫 마디가 언급이어서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제 이름이 먼저 나왔는데 그래서 배성재 테이블이 굉장히 민망해했다는 베날드라고 하신 분 있고 배성재 없는 배성재 팀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아무튼 넉살 씨가 굉장히 착하고 인간관계도 좋고 그렇다 보니까 주변 동료들이 이렇게 참석을 엄청 많이 해서 결혼을 축하해 줬던 것 같습니다. 자, 넉살 씨는 결혼한 다음 날도 가장의 무게를 느끼며 공연을 했던데 진짜 결혼식 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고민 해결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할 거고요. 잘못된 남자 롱맨 정용국 씨가 잘못된 경험치를 살려서 막말과 센 말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일침을 듣고 정신 바짝 차리고 싶은 분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남겨주세요. 베텐 생방송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 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 선언 후에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리죠.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이대한님, 요즘 제철인 모기인 것 같아요. 여름이 가기 전 마지막 발악인 것 같았는데 모기가 아주 기승이라 한여름에도 안 물리던 모기에 물렸네요. 지금이 모기 제철이죠. 모기도 너무 더울 때는 잘 안 돌아다니고 이렇게 좀 서늘해지고 약간 좀 추운 거 아닌가 이럴 때 모기 있겠어 싶을 때 창문 틈으로 그냥 막 들어옵니다. 제일 많이 물리는 계절이 이제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조심하시고. 0204님, 봄은 올 때 설레고 가을은 갈 때 더 진한 느낌이에요. 초록이 더 짙어지는 것과 낙엽이 지는 느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베디는 초록과 낙엽 중 뭐가 더 좋은가요? 굉장히 감성적이고 시적인 문자가 와서 뭐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낙엽이 더 좋습니다. 저는 봄 기운을 별로 안 좋아하고요. 가을 기운, 사실상 겨울 기운이죠. 그 느낌을 제일 좋아합니다. 더워지는 느낌 아주 싫어요. 채팅창에 여기 이런 라디오 아닙니다. 뭐야 이 갬성 문자는 문과냐? 라고 하신 분 있고요.
자, 5287님, 육군 훈련소에 입소한 동생 수료식을 보러 논선에 갑니다. 군 면제인 저로서는 생애 처음으로 군 방문이라 괜히 설렙니다. 베디는 어디서 군 생활했나요? 야, 이거 뭔가 광역 도발 문자네요, 그죠? 야, 이 군대 갔다 온 게 인생의 가장 큰 업적인 분들이 대부분인 베텐에서 지금 면제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군 생활 어디서 했냐? 수료식 보러 간다. 예. 자, 근데 뭐 면제도 다 사유가 있는 거니까, 그죠? 예. 이유가 있었겠죠. 아무튼 동생께서 대신 나라를 지키셨는데 요즘은 수료식을 이렇게 다 볼 수가 있구나. 자, 하여튼 잘 격려해 주시고, 이게 또 수료식 같은 느낌이 아닙니다. 이게 수료식이지만 사실상 자대 배치 시기에 가깝기 때문에 진짜 군 생활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죠. 예. 제가 어디서 군 생활했냐고 질문이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전 대전 쪽에서 장군차 운전병을 했습니다. 예. 저걸 왜 물어보냐. 물어보는 거 보니까 눈치가 없다. 예. 0316님, 오랜만에 컬투쇼를 오늘 들었는데 거긴 방청객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베텐러들 오프라인으로 불러내서 같이 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요? 베텐 개국하고 초창기에 한번 그 오프라인 모임을 했었죠. 딱 한 번, 전설로 남은. 예. 폭망은 아니었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컬투 스튜디오에 군복을 입고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이제 앉아 계셨는데 진짜 와, 진짜 제가 중대장이 된 느낌. 예.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오라 그래도 안 오고, 예, 저희도 해도 뭐 시큰둥하고 서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집에서 안 나오는 분들이잖아요. 천고베비님, 요즘 흑맥주에 빠져 있습니다. 혹시 흑맥주에 추천할 만한 안주가 있나요? 폭식 전문가 베리 추천 부탁드려요. 흑맥주는 말이죠. 일단 감자튀김은 필수입니다. 대신 감자튀김은 두꺼워야 되고, 그리고 추가로 햄버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바로 햄버거 플러스 흑맥주 길티 플레저거든요. 근데 감자튀김이 좀 두꺼워야 돼요. 예. 육포 얘기하시는 분이 육포 추천드립니다. 육포 굉장히 좋죠. 예. 자, 오늘 흑백 방송인가요? 라고 하시면 제가 오늘 검은색 옷 입었고 정국 씨는 흰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채팅창에 하얀 소막창과 검은 돼지 껍데기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 있는데 두 가지가 틀렸죠. 막창은 분홍색입니다. 예. 소막창은 분홍색이고 돼지 껍데기가 아니라 돼지 껍질. 예.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운도 없고 미래도 없고 구독자도 없고 머리카락도 없는 잘못된 남자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싹 없는 남자 롱맨 개그맨 정용국입니다. 웬만하면 사실 한두 개는 있을 법도 한데 뭔가 다 없는 느낌. 그렇죠 뭐. 예. 혹시 저희가 모르는 또 없는 게 있나요? 뭐 자존심 없고요. 근데 세상에 어떤 연예인한테 이딴 질문을 작가가 써놓습니까? 자영업자니까. 예. 네, 뭐 집도 없고 예. 돈도 없고 다 없어요. 희망도 없고. 예. 네. 그래요. 그래도 알겠습니다. 예. 그래도 다음에 뭐가 자동으로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떠오르네요. 저 근데 익숙해져서 괜찮은 것 같아요. 미래가 없지 않냐라고 하신 분이 있고. 미래는 뭐 특별히 중요하지 않고요. 생각해보니까 친구도 없구나. 그래도 여러분 여친이 있습니다. 그쵸? 놀랍게도. 예. 17년 된 여친. 놀랍게도는 뭐야? 네. 1년에 2번 만나는데 유지가 되는. 네. 예. 손님은 있나요? 물어보신 분 있습니다. 손님은 있습니다. 손님은 있다. 손님은 예. 있죠. 제일 좋은 거죠. 손님 있고 지병이 또 있습니다. 채팅창에 그래도 당당해서 좋대요. 네, 그렇죠. 여러분 없다고 예. 주눅 들면 안 됩니다. 세게 나가야 돼요. 당당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의무를 다한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없는 거를 얘기했을 때 토탈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재수 자체가 없네. 그냥 아예 없네요. 예. 네. 과거는 있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고. 과거 있죠. 잘못. 빚은 있다. 빚도 있죠. 예. 대출도 있고 뭐. 있는 거 맞네. 예. 예. 알겠습니다. 1시간 넘겠는데 그 얘기하면. 자, 지난주 이어서 내일 국가대표 축구 친선 경기가 있는데 축구는 다 챙겨 보시죠? 요즘에는 축구를 거의 못 보고. 그래요? 예. 요즘 또 뉴스를 또 많이 보고 있어요. 누구 잘못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 예. 그래서 은근히 제가 축구를 진짜 많이 보는데 요즘에 약간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베테너들이 정영국 씨 보면서 와 저렇게도 잘못되는구나라고 역회감 느끼듯이 정영국 씨도 뉴스 보면서 잘못됐네. 그렇죠. 아이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 월드컵이 사상 최초로 겨울 월드컵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특유의 응원 문화인 거리 응원을 할 수가 없어요. 추워서. 할 수도 있지만 네.
웬만하면 못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밤 이제 시간이니까. 갑자기 응원하다 뛰쳐나오셔가지고 뭐 반바지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슬리퍼도 있을 것 같고. 예. 오히려 이럴 때는 펍 문화라든가 뭐 이제 실내에서 보는 문화가 굉장히 이번엔 터질 것 같은데 아. 곱창집 뭔가 월드컵 모드로 변신 안 합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그 음식점에서 느낄 수 있는 풍경들이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 네네. 가게를 차린 지 8년이 넘었기 때문에 월드컵이 한 2번 정도 있었습니다. 예. 그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문화는 우리나라 팀이 잘하냐 못하냐 딱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붐이 막 올라가면 사람들도 막 모여들어요. 우리나라 잘못됐잖아. 손님 하나도 없어. 아무도 없어. 네, 그냥. 근데 이제 저녁에 경기가 있으니까 네. 뭔가 기대감을 갖고 곱창을 굽고 이제 취해가지고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느낌. 네, 살짝 그 팀 분위기도 살짝 있고 예. 진짜로 그 만약에 식사하시는 도중에 뒤에 TV에 우리나라 경기가 딱 나왔는데 누가 골을 넣었다. 입안에 있는 곱창 다 뱉어. 우와! 뭐 이러면서 진짜. 그러면 제주문 네. 들어가야 되고. 네, 그런 거 되게 좋습니다. 근데 보니까 2번의 월드컵을 했다고 그랬는데 2번의 월드컵 다 우리나라가 16강은 못 갔네요. 그냥 뭐 잘못됐죠 뭐. 개짜가 아니지 뭐. 네. 자, 박선희님 궁금합니다. 용국님은 친구들의 고민을 실제로 잘 들어주나요? 실제로는 진짜 많이 들어줘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긴 지상파에서 제가 말을 약간 좀 가려서 하는데 예. 그냥 갖다 꽂습니다. 멘트를. 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게 들어주는 거예요? 난 너 이혼할 줄 알았어. 정확하게 이제 핵심을 파악하죠. 네. 네. 자, 친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네. 근데 은근히 물어보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요? 네. 약간 뭔가 진짜 스님에게 여쭤보듯이. 네, 그렇게 진짜. 예. 그래서 너 심심하구나. 그런 거죠. 비방용이면 얼마나 여러분 가루를 만들겠습니까? 아예 그냥 빠서 버려요. 권태훈님, 용국스님 땡튜브에서 그전 영상들을 모조리 지워버리고 비딱한 수다만 메인으로 있네요. 출연하시는 레이싱 모델분은 원래 아는 사이였나요? 아니면 모르는 사이인데 출연료를 받고 나오시는 건가요? 용국스님 땡튜브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살짝 샤킹 문자네요. 그 레이싱 거를 원래 알았던 사이냐. 예. 이거를 물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긴 문장을 썼죠. 그렇죠. 네. 그분 누군가요? 결국 그거잖아. 그분 촬영할 때 어떻게 가서 볼 수 있나요? 네, 딱 이런 느낌이 확 나네요. 예. 네. 원래 저랑 같이 그 홀덤에 관해서 방송을 했던 친구였는데 제가 방송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서 딱 이렇게 스카웃을 했죠. 예. 지금 네. 채팅창에 어디라고요? 뭐 채널 이제 와서 물어보신 분들 있어요. 여기 너무 속보인다. 하여튼 굉장히 고인물들인데 그 예. 고인물들도 안 보던 조영국 씨 채널을 보겠다고. 그러니까 제 채널을 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레이싱 모델이 나왔는데 예. 친한가요? 혹시 이거를 그냥 물어보고 싶어서 참 추합니다. 출연료가 있나요? 출연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조영국 씨는 그렇게 경우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는 근데 솔직히 그 개그맨 생활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선배들이 이상한 걸 너무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일산 살고 선배가 분당 살아요. 차를 안 갖고 왔는데 가는 길이니까 내려줘. 어떻게 가는 길이야? 일산이랑 분당인데. 난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제가 어떤 일을 같이 하자 그러면 전 무조건 돈은 지급합니다. 대가 지급. 네. 예. 조영국 최고죠. 씨는 그거는 확실하고요. 네. 땡튜브 안 봤었는데 이 얘기 듣고 보려고 합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역시 레이싱 모델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죠. 베텐러들이 여기 다들 안 되겠다 진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잘못됐네요. 레이싱 모델 베텐보다 많이 주나요? 베텐보다 많이 주죠. 그래요? 제가 알아봤는데 여기보다 적게 주는 데는 없어요. 조영국 씨가 버는 돈보다 그분이 버는 돈이 더 많다. 네. 아하. 그때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성대 씨가 오셔가지고 저희 그때 그 베텐 식구들 같이 와서 밥 먹었잖아요. 50만 원 좀 넘게 나왔거든요. 제 여기 연봉이에요. 그거를 계산하고 간 거야. 예. 예. 채팅창에 지금 구독하러 갑니다라고 하시면 있고 몇 년을 했는데 이제 와서 비딱한 수다 구독한다고. 잘못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 본 코너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를 이제 슬슬 시작해 볼 텐데요. 여러분의 고민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시거나 무료인 고릴라 모바일 메신저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로 고래 마스크를 드립니다. 자,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6715님 남자분입니다. 한 달 전에 소개팅한 여자분한테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 제가 애프터 신청을 했는데 거절당해서 마음을 접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한 달 만에 연락이 오니 당황스럽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리고 왜 한 달 만에 연락을 한 걸까요?
한 달이다. 이 사연을 느끼시는 모든 분의 생각에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뭐요? 예비 합격자. 예. 우리 보통 대학에 이제 시험 봤을 때 보면은 예비 합격자가 있지 않습니까? 후순위. 네. 예. 순서가 9번째 정도. 왜냐면 한 달이다 보면 한 달 동안 9번째. 네, 왜냐면 일주일에 2명씩 만난다고 계산했을 때 예. 자기가 9번째죠. 그러니까 8차까지 끝났고. 예. 그럼 꽝 대신 닭도 아니네. 예. 그냥 본인의 순서가 지금 온 거예요. 예. 계란말이 정도. 예, 이제 이 여자분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만나시게 되면 무조건 멘트는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뭐라고요? 바빠서 연락을 하려 그랬는데 갑자기 못했다. 갑자기 영화하는 친구들 있어요. 휴대폰 잊어버려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여자분은 돌아가면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연락하지 말 걸. 예. 그렇죠. 예. 지금 연락 왔다는 게 합격자 통보가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일단 딱 그 느낌이에요. 만났던 사람들이 별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더 나았던 것 같은데 하고 딱 만나러 가는 순간 만나 이게 그리고 돌아오면서 안 만나길 했어야 되는데 괜히 만나가지고 진짜 이렇게 되는 거죠. 약간 비례대표 9번. 진짜 9번이야. 예. 순서가 지금 온 거예요. 그렇죠. 따져보면은 8월에 만났죠. 엄청 더울 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오는 거야. 아무 효과 없는. 계절 바뀌었는데. 네. 예비 추가 합격.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남자분은 이 연락 온 것만 가지고도 벌써 심쿵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엔 675님 그 문자 보니까 갑자기 한 달 만에 연락이 오니 당황스럽습니다. 입 찢어져 있죠? 그렇죠. 이미 입이 찢어져서 지금 저한테 보낸 거예요. 네. 지금 자랑을 하고 계세요. 심지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르고? 예. 그걸 모르고 그냥 혼자 저는 신나서. 느껴요. 베테너들의 문자를 다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자랑입니다 지금. 저 지금 연락이 왔는데 어떡하죠? 이건 이제 뭐 결과가 한번 만나면 바로 나오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혼자만의 하는 상상이 굉장히 즐겁지 않습니까? 네. 많이 즐기십시오. 채팅창에 이미 조커춤 추고 있다. 신났지 진짜. 그러니까 신나서 보냈어. 예비 합격인데. 만나봐야 됩니다. 나 애프터 받는 남자야.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안 좋으면 어떤 부탁을 할 수도 있어요. 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도와줄 수 있냐라든가 뭐 이런 제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다단계라든가. 잘못된 쪽으로 간다는 얘기야 그냥. 그래요. 네. 근데 뭐 심쿵했으니까 즐기게 냅두라고 하신 분 있고. 뭐 시간이 길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여자분이 연락을 했다가 그 약속 장소에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연락이 된 거지 만나기로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문제가 디테일하게 파보면 진짜 혼자 좋아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게 남아있지 않다. 그런 느낌이죠. 자, 아무튼 망상은 도움이 된다라고 하신 분 있는데 무슨 도움이 되죠? 너무 아니 어디서 주소들은 명언을 막 이렇게 대충 섞어 갖고 보내지 마. 망상은 도움이 된다? 망상이 뭐가 도움이 된다는 거야? 진짜 밑도 끝도 없다 진짜. 알겠습니다. 자, 이분께 정윤국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려드립니다. 정윤국의 연애학 개론. 이분 다음으로 굉장히 심쿵하실 분이 있습니다. 10차 예비 합격자. 이분도 어차피 잘못돼요. 네. 이게 그러니까 예비 합격이 아니라 그렇죠. 예비 면접 합격이에요. 면접 예비 합격. 이게 최종 면접 이제 남았습니다. 사랑에도 순서가 있는 겁니다. 네, 기다리세요. 네, 망상은 베텐에 도움이 된다. 그렇긴 해요. 살짝. 아까보다 낫네요.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2부에 돌아와서 정윤국 씨와 함께 여러분의 진짜 본격적인 고민을 해결해 드릴 테니까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리어 천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생방송을 함께하고 계시고요. 잘못된 남자 정윤국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몇 명 늘었다고요 벌써? 5명 늘었고요. 뭐 많이 늘지도 않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고인물 스브스 첩자님께서 벌써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자, 어쨌든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잘못됐다 진짜. 자, 여러분의 고민을 이제 만나보겠습니다. 고민 후에는 정윤국 씨가 고민자 정신 차리고 고민 해결할 수 있도록 강한 일침을 쏴드립니다. 네. 정영복님 남자분입니다. 회사가 부지를 옮기면서 대부분 동료들이 회사를 따라 이사를 왔습니다. 팀장님도 얼마 전에 저희 집 아래층 원룸으로 이사를 오셨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 야, 좋은 와인 한 병 있는데 같이 마시자. 죽이는 오리백숙 사왔는데 내일 먹으러 내려와 하면서 저를 부르십니다. 저는 집에서 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기분 안 상하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이거는 있죠. 원룸인 거 보니까 팀장님이 뭐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네. 본인만 뭐 지방으로 일단 내려와서 주중에 계시다거나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인이나 뭐 오리백숙을 사오신 걸 보니까 굉장히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즐기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딱 느껴지는 게 팀장님이 그 따로 살아서 너무 신났어. 살판 났어요. 네. 행복 그 자체. 입이 찢어졌습니다. 와인도 사오고 이렇게 맛 좋은 음식까지 갖고 왔는데 예. 이 공간을 혼자 한두 번 즐기다 보니까 이제 뭔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위에 이제 직장 그 동료가 있으니까 부하 직원을 보고 내려오라고 한 건데 이분은 이제 이게 불편한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좀 싫어하는 느낌을 보니까 팀장님이 좀 재미가 좀 떨어지시는 분 같아요. 사람을 만났을 때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다 먹은 다음에 할 말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꾸 와가지고 자기 뭐 살아왔던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상한 얘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가장 좋은 거 가서 홀딱 먹고 홀딱 오는 게 제일 좋아요. 바로 먹고 바로 가는 거. 근데 이제 그게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색한 건데 저는 뭐 가서 그냥 먹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나중에 진짜 불편하게 되면 좀 몸이 좀 안 좋아서 집에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고요. 네. 약간 먹자마자 바로 올라오고 막 이런 것들을 몇 번 반복하면 안 부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제 사람 자체가 감점이 되겠죠. 뭐 상관없으니까 일단. 네. 자기도 이제 왜냐면 일단 음식은 주문했고 심심하니까 이 친구가 와주는 거에 대해서 그냥 감사할 뿐인데 본인이 말을 길게 한다거나 재미가 없다는 걸 전혀 인식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행동으로 보여주면 전혀 뭐 나중에는 먹고만 그냥 먹튀야 뭐야 이러면서 이제 안 부르거든요. 채팅창에 팀장이 아래층에 있기 때문에 층간 소음으로 내쫓아. 야 진짜 야. 막 던진다. 예.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입니다. 네. 건설사들이 층간 소음 많이 유발시켜 놓고 말이죠. 그렇죠. 주민들끼리 싸우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약간 사회생활에서 진짜 이제 스스로 많이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좋은 건 근데 원래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저 그냥 좀 정면 돌파. 네, 집에 있으면 좀 안 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왜? 그냥 좀 혼자 있고 싶어서요. 이렇게 하면 그냥 그 다음부터 이런 게 한두 번 반복이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불편한 동료가 되는 거죠. 아래층에 스피커 대고 음악 틀자. 아니 이거는 뭐 사적 복수잖아요. 신간소음 사적 복수. 근데 지금 밥 먹으러 오라는데 스피커를 왜 틀어? 음악을 틀어서 굉장히 신나면 팀장님 위로 올라오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만날 일이 생기는 거예요. 파티하니? 네. 예. 그러니까 뭐 대충 음식 들어보고 정 뭐 배가 부르다거나 뭐 이게 특별한 사항이 있지 않는 한 가서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예. 네. 자, 아무튼 팀장님을 층간소음으로 내쫓으면 회사에서 내가 내쫓긴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신났기 때문에 안 나가요. 이걸 즐기고 있다니까 지금. 다 백색 소음이야 이러면서 다 즐기는 절대 거예요. 안 갈걸요? 네, 최고예요. 네. 네. 집에서 가족들이 내던 소음보다 네. 층간소음이 훨씬 달콤하게 느껴질 겁니다. 위에가 시끄러우면 뭐 이렇게 재밌는 게 있어 이렇게 하면서 올라온다니까요. 예. 네.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소개팅 한번 해드려야죠 뭐. 그러면 본인이 안 오고 딴 분이 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문정수님 남자분입니다. 가족 차가 있습니다. 렌터카처럼 기름을 쓰는 만큼 채워넣기로 했는데 부모님이랑 형 중에 한 명은 기름을 안 넣는 것 같아요. 잘못됐다. 제가 몇 달째 기름을 더 넣고 있는데 네. 기름값도 비싸고 제가 대신 기름 넣는 게 좀 억울합니다. 블랙박스를 보고 엄마 아빠 형 중에 누가 범인인지 잡아낼 수 있을까요? 박지성 교수님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간 넣은 기름값에 이자까지 쳐서 달라고 하려고요. 예. 야, 엄마 아빠 형. 저 폐륜도 이런 폐륜이 없죠. 불박으로 가족 범인을 잡아낸다. 확실한 건 이 정수 씨가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예. 화가 많이 났어요. 넣어봤자 얼마나 넣겠어 기름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형일 경우에는 범인을 잡아냈을 때 의미가 조금 있는데 네. 부모님, 엄빠일 경우에는 이거를 태클 걸면은 이제 삶 자체가 완전히 뒤흔들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슬슬 목소리가 커지겠죠. 지난번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러면서 예. 돈 줘 이렇게 굉장히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이다. 예. 예. 넌 밀실 불효자야라고 하신 분 있고, 예, 불효 코난이라고 하신 분 있고. 근데 이제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주셨으니까 저희가 구태여 정수 씨에 대한 편을 좀 들어드리자면
몇 번 반복이 되면 솔직히 짜증나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가족끼리 뭐 얼굴 붉히고 이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본인 차 하나 사는 게 나아요. 진짜로. 예. 범인은 99% 형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이게 문정수님이 가족 차라고 하신 걸 보면 네. 본인 명의는 일단 절대 아니고요. 그렇죠. 그럼 무조건 이제 아빠 아니면 엄마 명의거든요. 예. 예. 근데 그리고 이제 이제 의도 또, 타는 주제에 가족 차고 자기가 같이 탄다? 여자친구는 없어요. 그건 모르죠. 아니 없어 거의. 어떻게 알아요? 느낌이 딱 없어요. 이제 여자친구가 있으면 보통 차를 사야 되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가족 차를 보통 데이트할 때 많이 끌고 나오진 않거든요. 네. 아니 차가 한 대만 있으면 끌고 나가야죠. 근데 이제 그게 느낌이 생각이 살짝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세상 모든 게 다 짜증이 나 있는 거야. 기름 또 안 넣네 이거 진짜. 이러면서 포커스가 일로 오는 건데 불박을 혼자 앉아서 보고 있다. 잘못된 모습입니다. 누군가 꺼진 주차장에 앉아가지고 혼자 불박을 보고 있다. 예.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아요. 그리고 블랙박스를 보다가 괜히 또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안에 뭐 차 안에서의 어떤 사운드 같은 게 녹음되게 돼 있는데 네. 형이 이제 본인 뒷담화를 한다거나 아버지가 엄마 이제 아빠가 형이랑 비교하면서 아유 걔는 어떻게 하니 둘째는 좀 하자야 이렇게. 뭘 하자는 뭐야. 그러니까 괜히 또 이 기름값 얼마 안 되는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불박 상형은 안 보는 게 낫다. 네네네. 금지다. 자 문정수님께 용국이의 일침. 확실한 분위기는 뭐 가족이 화목하진 않네요. 서로 안 넣고 그걸 범인을 찾아야 되고 이러니까 안 좋은 거죠. 이승환의 가족 듣고 돌아옵니다. 가족이라고? 배성재 텐 잘못된 월요일에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네.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자, 근데 이제 아까 그 문정수님한테 계속 얘기들이 오고 있어요. 뭐 그래요? 전기차로 바꾸자. 기름값이 걱정되면. 전기차 비싸죠? 네. 네. 그냥 하는 말이에요. 네. 네. 말은 공짜니까. 그렇죠. 예. 하신 분들 굉장히 많고. 예. 자, 이 와중에 노래는 왜 이렇게 길게 듣냐고 하시면. 그냥 다 불만인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세상이 싫은 거야 그냥. 네. 베텐러들은. 네, 죄송하게 됐습니다, 예. 여러분. 자, 해운대님 여자분입니다. 원래 서울에 살다가 직장 때문에 부산으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 친구들이 많은데요. 친구들이 부산에 여행 오면 저희 집에 와서 머물다 갑니다. 이제는 뭔 숙박업소 예약하듯이 나 이날부터 이날까지 있어도 돼? 라고 연락이 옵니다. 안 되면 다른 날짜로 예약하고요. 예약을 한다고요? 예. 저도 회사를 다니고 있고 사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친구들이 너무 자꾸 오니까 불편해요. 저도 서울 가면 친구들이 재워주긴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뭐라고 말해야 친구들이 기분 상하지 않으면서도 저희 집에 그만 올까요? 제가 그때 한번 데리고 왔던 제 친구 이혼자. 예. 그 친구가 제주도에 혼자 살거든요. 네. 거의 성수기에는요. 게스트하우스야 진짜. 가면 그냥 그 집을 찾더라고요. 예. 가기 전에 항상 물어보고 그리고 사람이 겹치는 경우도 있어요. 얘기 안 하고 와가지고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초반엔 자기도 혼자 아니, 있으니까 좋아할 리가 없죠. 네. 그냥 심심한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좋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몇 번 오는 친구들은 뭐 사올 때 이런 것도 거의 없고 밥값도 잘 안 내고 청소 다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특단의 조치를 이제 땡스타 그램에다가 올렸죠. 혼자 있고 싶습니다. 오지 마십시오. 계속 와. 계속 와 그래도. 예. 최악의 방법 선택하실 것 같은데요. 예. 돈을 받으러 가신 분들 있고. 돈을 안 줘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죠. 돈을 안 줘요. 친구들이 여러분 정영국 씨의 명언 돈은 줘야 받는 겁니다. 안 주면 못 받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친구는 약속을 잡아놓고 그날 여기서 잘지 안 잘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갑자기 짐을 여기다 풀고 이 친구 차를 타고 나갑니다. 렌트비 아깝다고. 예. 별의별 경우가 다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경치 좋은 곳에 사는 거에 대한 대가입니다. 약간 그럴 수 있더라고요. 들르는 건 5만 원, 숙박은 10만 원 받자라고 하신 분 있고. 여기 안 오지 그러면. 좋은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일단 그 친구를 보러 가면서 경비를 최대한 줄이겠다. 이게 포인트다 보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는 한 번 가는 건데 그 친구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잖아요.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해줘야 돼요. 나 남친 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떠냐고. 안 믿죠. 거짓말하지 마. 보여줘. 우리 같이 보자. 이러면서 일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 정도는 그냥 얘기를 하긴 해야 돼요. 제가 이제 그 이혼자 제주도 내려가기 전에 저희 집에 너무 자주 와서 한마디 했어요. 네. 가라 이제 좀. 귀찮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번 해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네. 아예 세게. 네, 뭐 게스트하우스야?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자, 아무튼 이거 뭐라 그러지? 너무 꿍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진짜 그 하고 싶은 얘기는 한두 번 정도는 해주든가 아까 얘기했던 SNS에 이제 누구들 보라 이런 느낌으로 한번 올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남자 구두를 갖다가 현관에 놔둬라. 이건 택배 받을 때 쓰는 방법 아니에요? 뭐야 이거는. 그냥 그 전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그냥 막 던지는 멘트예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무데나 갖다 붙여. 예. 남자 구두 또 사야 되잖아. 이거 완전 일을 다 크게 만든다니까 지금. 네. 자, 사연자도 친구 집 한 달 살기 역습 가자. 아니 회사를 다닌대잖아요. 지금 사연을 보고 얘기를 해야지. 막 던지면 어떡해. 일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요. 아니 회사를 다니는데 어떻게 한 달 서울 살기를 해. 혐오 동물 키우재요. 아 진짜 일 널차. 타란툴라 같은 걸 집에 풀어놔야 되나? 본인이 힘들잖아. 힘듭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네. 자, 해운대님께 용국이의 일침. 사람들이 안 오는 집 고시원 가야지 뭐. 혼자 살면 아무도 안 와. 네. 고시원은 재워주기 어렵죠. 그렇죠. 못 자. 네. 자, 뱀 키우자고 하신 분들 있고 네. 밑에 층에 부장님 산다고 하자. 그냥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아무 말이나 하는 것 같아요. 중간부터 들었나 봐. 예, 42분부터 들었나 봐요. 네, 잘못되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세차조님 남자분입니다. 거래처 차장님이 있습니다. 음흠. 제가 부동산 공부할 때도 도움 많이 주시고 저희 어머니 심장이 안 좋으실 때 좋은 병원도 소개해 주셔서 저한테는 참 고마운 분이에요. 이번에 제가 차를 사려고 하는데 차장님 동생이 중고차 딜러입니다. 연식이 오래되지 않고 주행거리도 짧은 새 차 같은 중고차를 알아봐 주신다는데 얼마 전 폭우로 인해 침수 이슈가 있어서 괜찮은 중고차는 거의 신차 값이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솔직히 새 차를 사고 싶은데 굳이 중고차 소개시켜 준다는데 거절하면 기분 상하실 것 같아요. 차장님 기분 상하지 않게 새 차를 구입할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치고 나가는 게 낫죠. 뭐 차장님 그거 안 알아봐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 그냥 새 차 구매하려고요 이렇게. 그럼 이제 몇 마디 하거든요. 다 알아봤는데 근데 좀 약간 뭐 침수차 얘기도 좀 있고 해가지고 그냥 요거를 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또 얘기를 해놓으면 그 자기가 이제 그 차를 팔았을 때 떨어지는 커미션이 없는 경우에는 넘어가는데 커미션이 있으면 구구절절 얘기하거든. 사야 된다고. 예. 채팅창에 그냥 기분 상하게 하자고. 차라리 기분 상하게 하자. 자, 인류애가 사라진 패턴을 보고 있습니다. 드립이 좋아져 갈수록 그냥 기분 상하게 하자. 예. 남의 일이니까. 물론 제가 쓰는 방법이긴 한데. 그게 편하긴 편한데 예. 앞에 깔아놨잖아요. 어머니 그 아프셨을 때 도와주신 분인데. 폐륜이에요 이러면. 잘못됐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갈 사이면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다. 그분이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얘기를 하는 게 그나마 더 도움이 된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네. 사회생활을 아예 안 해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계속 집에 계신 지 좀 2년 넘은 것 같아요. 네. 배성재식 사회생활을 하고 싶네요. 저도 어머니 심장이 걸렸으면은 네. 예, 저도 중고차 삽니다 이러면.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괜히 했다가 근데 아는 사람한테 차를 산다는 게 차가 정말 좋지 않고서는 나중에 험담이 나오게 되더라고. 이거 있었네. 이런 식으로 예. 그 불편할 수 있으니까 좋은 관계 유지하시려면 먼저 얘기하시고 새 차를 사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자, 기분 상하게 하자. 예, 간단하게 해결했어요. 자, 세차조님, 닉부터가 새 차를 사고 싶네 이미. 네, 정해놨네. 마음에 결정을 했네. 네. 예,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거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몇 년 동안 끙끙 앓을 수도 있거든요. 네, 처음부터 이게 약간 걸리면 나중에 계속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얘기하시는 게 나아요. 네. 자, 세차조님께 용국이의 일침. 2년 뒤에 차 나오겠네요. 요즘 차가 안 나오잖아요. 예. 해차 살려면 2024년식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긴 중고차가 잘 팔리는 이유가 요즘 새 차를 뽑으려고 그러면 엄청 차가 안 나와요. 예. 걸어 다녀야지 뭐. 뭘 걸어다녀. 자, 박모 씨 성별 미상. 동네 사람들이랑 꽤 친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종종 모이는데 만나면 꼭 저희 집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셋이 모여도 우리 집, 4-5명이 모여도 우리 집. 제가 오늘은 다른 데 갈까요? 라고 해도 아무도 오늘은 저희 집으로 갈까요? 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어영부영 자꾸 저희 집으로만 모이게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오면 커피에 주전부리에 청소에 이것저것 다 챙겨야 돼서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저희 집에 오면 자꾸 자고 가려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죠? 자꾸 이렇게 집으로 온다 그래? 그러게. 여기 해운대인가 자꾸 이렇게 집으로 온대. 이 동네에서 친해졌다.
근데 성별 이제 동네 사람들이 자꾸 집에 온다는 건 좀 이상하네요. 남편이랑 싸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얘기를 잘 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그냥 느껴지는 이미지로 봤을 때 이분은 혼자 사시는 것 같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제 동네 그 분들이랑 좀 친해져가지고 여기 오면 왠지 좀 마음이 좀 트이는 것 같고 집도 깔끔하고 깨끗하고 이게 자기가 편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색을 아예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는 걸 되게 좋아하는 줄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평상시에 먹는 주전부리가 좀 좋았으면 다음부터는 생라면 하나 던져놓고 힘들어요 나도 진짜 얘기하든가 이게 제일 편할 수 있죠. 화장실 물 안 내려가게 막아놓자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얘기가 시작되는 본인이 불편하잖아. 예. 이건 근데 진짜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그냥 한두 번 정도 얘기한 게 낫고 이게 문제가 와서 있다 보면 TV보다 잠들지 않습니까? 갑자기 깨워가지고 집에 가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려고 오는 것 같아요. 주변에 부부싸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집에 귀신 나온다고 해라. 그냥 걸으시죠 그냥. 예. 네. 혐오동물 키우라니까요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진짜 그냥 막 던진다. 예. 네.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여러분의 의견대로 그냥 기분 상하게 하자. 나가요 나가. 오지 마. 예. 약간 이제 갯마을 차차차 느낌으로 동네 사람들이 자꾸 오지랖을 피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놀러 올라 그러고. 네. 예. 힘듭니다. 자, 광고 듣겠습니다. 자, 채팅창도 그냥 다 절교하자. 팀장 절교, 친구들 절교, 동네 사람들 절교. 이분은 혼자 계신 지 오래됐네요. 이미 절교돼 있는 분들이 뭐 이런 조언을 하고 그래요. 그렇죠. 예. 불편한 것이 편한 것이다. 제가 했던 명언이죠. 그렇죠. 예. 기분 상하게 하는 게 편할 수 있는데 너무 상하게 하면 안 아까같이 돼요. 부모님의 은인까지는 아니죠. 네. 이게 상하는 예. 것도 정도가 있지. 너무 상하게 하면 잘못돼요 진짜. 정도껏. 자, 오늘 야근이 있습니다. 네네. 생방송 끝나고 박문성 위원과 비참 생록방 있으니까 거기로 넘어오시고요. 정윤 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오늘 끝곡은 태연 제주도의 푸른 밤입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